대호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62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32회죠. 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원래 저당권,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이죠. 자, 타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담보물권입니다. 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란 것은 자, 저당 부동산을 설립했던 근거적인 어떤 약정을 말하죠. 대부분 대여금 약정을 말합니다. 그게 담보물이 저당물에 근거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 수험생은 피담보 채권이라는 단어는 대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려주는 돈이 있어야 그 담보로 돈을 빌려줬겠죠. 저당물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채권, 대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반드시 대여금 약정 계약을 별도로 하고 다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만 저당권, 근저당권이 성립한다. 이 피담보 채권을 수험생은 뭘로 외운다? 대여금 약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저당 부동산은 아주 많은 내용이 있고 아주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당권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드시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복해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숙지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 하나하나씩 이론을 살을 붙여가야 자기가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당권, 근저당권 이론서를 먼저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죠. 자, 그리고 어떤 것을 또 초점 갖고 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론서로 공부하신 분들의 가장 맹점은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점수는 잘 나오고 약간 이론이 부족해도 이 사람한테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됐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만큼은 속전속결로 빨리 딸 전략을 하고자 하면 자, 본 김대호 중개사 특강을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자, 저당 부동산 기출문제 중심으로 김대호 채널을 항상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문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하나하나의 단락을 중심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62번은 저당권 부동산 중에 그 가운데 제3취득자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자,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피담보 채권은 뭐다? 저당물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채권, 그게 대여금이라 그러죠. 자, 대여금이 있어야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저당권은 자체에 소멸시효가 없어요. 그리고 피담보 채권과 분리된 저당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로 만료가 소멸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되는 겁니다.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만 저당권이라는 게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담보 채권은 뭐다? 대여금이다. 그리고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은 부동산 소유자를 말합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담보가 있어야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를 말하고, 자, 저당권자 하면은 채권자를 말합니다. 저당권자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죠. 저당물을 잡은 자, 그걸 저당권자라 그럽니다.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자,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는 부동산 소유자, 담보물을 제공했던 부동산 소유자.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저당권을 양도 이전할 수 있죠. 다른 은행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빌렸던 대여금, 피담보 채권도 같이 인수하는 겁니다. 저당권만 따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자가 된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반드시 누구다? 채권자다. 하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아니어도 된다. 자, 돈은 다른 사람이 빌리고 아버지가 대신해서 아버지 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저당권 설정자를 누구라고 한다? 자, 물상보증이라 그럽니다. 물상, 물건으로 자, 저당물로 대신 보증 쓴 사람, 물상보증인. 자, 수험생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저당권 나오면 담보물권이다. 두 번째,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아니어도 된다. 부동산 소유자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아닌 저당권 설정자를 뭐라 한다? 물상보증이라 그런다. 자, 됐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고, 저당권의 이제 제3취득자에 관련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어떤 소유하거나 또는 그 부동산의 권리를 행사한 자가 제3취득자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그 부동산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나중에 들어오는 권리자를 제3취득자라 그런다. 그래서 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제3취득자가 됩니다. 소유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죠. 나중에. 그래서 저당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당연히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인이라는 것은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만 취득한 사람을 제3자라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 지상권자, 용익물권자도 제3취득자가 됩니다. 왜? 거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만 제3취득자가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제3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은행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대신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거 용익물권이 소멸될까봐.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고 굳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제3취득자는 경매 신청 후에, 경매가 진행된 후에 들어오는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되면 이 사람들 다 집을 나가야겠죠.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 자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3취득자가 채권을 변제할 수 있으니까, 자,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자도 제3자고, 자, 경매가 신청된 후에 그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권자, 경매가 신청된 뒤에 자, 지상권, 전세권자도 자, 제3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도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제3취득자는,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이 되고, 당연히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이 된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채권자를 말합니다. 그 부동산에 돈을 다시 빌려주는 후순위 채권자. 이 후순위 채권자는 그 1순위 저당권의 권리를 다시 취득한 자가 아니죠. 똑같은 부동산에 순번만 다르게 돈을 다시 빌려준 자죠. 그래서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자, 저당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이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1순위 저당권 존재를 알고 다시 돈을 빌려준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시 1순위 저당권 채권을 변제하고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당연한 소멸을 청구권자인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 후순위 권리자는 이해관계자지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것까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취득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을 살기 위해서, 보전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게 필요비와 유익비를 말하는데, 필요비, 유익비를 제3취득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출하든 제3취득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하고 전세권 지상권자가 그 부동산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어떤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자,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낙찰대금에서 자, 비용에 대한 우선 상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거 순번의 보증금은 순번대로 받더라도 늦으면은 늦은 대로 다 못 받더라도 자, 부동산에 관련된 비용, 필요비와 유익비만큼은 최선순위로 우선 상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어떤 제3자가, 후순위 제3자가 전세권자 후순위다 할지라도 자, 비용 상한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우선해서 변제를 받습니다. 자, 필요비 유익비는 항상 저당권 1순위보다 먼저 정산을 받는다. 그 건물에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먼저 공사비라든가 필요비 유익비를 증거를 제출하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라도. 그래서 비용 상한 청구권은 1순위 저당권자보다 더 먼저 우선 변제권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자, 후순위 전세권자 지상권자에도 먼저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필요비 유익비에 나오면 아주 중요한 거죠. 필요비 유익비 나가면은 먼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누구보다? 1순위 저당권자보다. 자,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은 유치권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자,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는 자, 중개사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항목이다.
필요비 유익비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문장은 반드시 죽을 때까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비 유익비는 자, 어떤 누가 후순위 권리자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경매 대가에서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자, 이게 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자, 기억 들어가겠습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한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시 돈을 빌려주는 하나의 은행에 불과합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는 될지언정 자기가 피담보 채권을 선순위 거죠. 선순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자, 소멸을 청구하는 저당권의 소멸을 당연히 청구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선순위 피담보 채권을 제가 변제하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변제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으로서 다 변제하고 그러니까 전부 변제해야 그리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해관계인이라 그러지 후순위 저당권자를 당연히 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무조건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당연히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제3취득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니은 저당 부동산의 이 제3취득자는 보전,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 필요비, 유익비라고 말합니다. 보전은 필요비,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유익비, 필요비와 유익비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반드시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받을 수 없다가 틀렸죠. 자, 니은만 틀렸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니까. 자, 디귿은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자기가 낙찰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 아니면 자기가 집을 쫓겨날 판이죠. 선순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됐으니까 후순위 소유권자는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자기가 직접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인으로서 제1매수인, 자, 선순위 제1매수인, 낙찰자로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 거 소유권을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또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의 근본적인 돈이죠. 받아야 할 돈, 저당권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돈. 그러니까 대여금입니다. 대여금. 돈을 빌려준 돈. 피담보 채권이 없이는 저당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담보 채권을 분리하여 저당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피담보 채권을 해서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이 제3취득자는 경매 신청 후에 들어오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도 제3취득자에 포함됩니다.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당연히 포함되고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이 된다고 가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자, 저당 부동산 취득자 니은 자, 필요비 유익비는 반드시 우선 상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를 우선 상한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1순위 저당권자보다 더 먼저 최종 먼저 선순위로 우선 변제 받습니다.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먼저 정산을 받는다. 반드시 외워야 되죠. 그래서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리고 옳은 것은 기억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해 관계인에 불과하고 디귿 제3취득자는 경매에 참가해서 매수인이 될 수 있고 또 니을 제3취득자는 자, 경매 신청 후에 들어오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도 제3취득자에 포함된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2번 제3취득자에 관련된 옳은 선명 정답은 4번 기억, 디귿, 니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당권에 관련된 것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중개사 TV였습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분은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하고 있으니 시간과 장소는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고 장소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특별히 양해하여 무료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로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